이어서 교재 30쪽에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은 어떻게 한다? 컴퓨터 시스템의 작업 처리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입력 장치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서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메모리에 있는 정보를 인출을 해서 연산 장치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한 정보를 출력 장치에 표시하거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컴퓨터 시스템의 작업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명령어라는 게 있고 데이터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명령어는 뭐예요? A 더하기 B를 해라. 그럼 더하기가 명령어가 되겠죠. 데이터는 뭐예요? A하고 B가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명령어와 데이터를 다 뭘로 바꿔야 된다? 0과 1로 바꿔야지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명령어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부가 있고 주소부가 있습니다. 그 명령부는 실제 연산을 해야 되는 연산부호가 있고, 주소부는 그 피연산자들 있죠. 피연산자들. 연산을 해야 되는 대상자를 피연산자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연산부호는 뭐다? 프로세서가 실행할 동작인 연산. 더해라, 빼라, 나눠라, 곱해라, 우화를 해라, AND를 해라, 시프트를 해라, 보수를 취해라,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재밌는 건 이제 어차피 이게 0과 1이니까 연산부호가 4비트면은 2의 4승계의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2개면 2의 2승계, 그쵸? 01, 10, 00, 11 이렇게 4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연산자를 오퍼랜드라고 얘기해요. 오퍼랜드. 연산할 데이터, 정보가 있는 거. 이제 여기 보면은 연산 부호가 있고 P연산자 1, P연산자 2가 있으면 P연산자 3도 있겠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P연산자 3도 있어가지고 Y는 목적 P연산자, 그렇죠? 결과값을 가져오는 거. X는 P연산자 2, B는 P연산자 3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요, 실제 컴퓨터는 곱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어셈블러 코드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 같아. 어셈블러 코드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A하고 샵 01하고를 곱해가지고 곱한다 이거 곱한다. 곱하는데 곱하기 위해서는 이 값도 가져와야 되고 이 값도 이 두 번째 주소도 가져와야 되고 이 값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는 이제 요 A라고 하는 값하고 F2라고 하는 값하고 OF라고 하는 값을 갖다 뒤에 더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요거는 어셈블러지 실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컴퓨터가 하는 작업은요, 여기 로드 300, 이게 add 300, 요게 실제 컴퓨터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곱하기 못합니다. 이건 어셈블러에서 어셈블러 코드 처리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게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얘기했죠. 맨 처음에 시작을 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주소가 있는데 직접 주소가 있고 간접 주소가 있다. 뭐 쉽게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직접 주소와 간접 주소의 차이는 뭐다? 이렇게 P연산자가 있으면 P연산자가 얘기하는 1001은 9잖아요. 그렇죠? 10진수로 9잖아요. 그럼 9에 딱 하면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거를 직접 주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001 갖다가 갔더니 여기에 실제 데이터 주소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 주소로 갔더니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 이거를 간접 주소. 우리가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내가 친구한테 메일로 보냈어, 이 파일을. 그러면 이 파일은 수정이 안 되죠, 그렇죠? 보냈다 그러면 거기에 뭐 원래 영미한테
사랑의 영미야 했는데 영자를 잘못 썼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파일을 보내는 게 아니고 뭘 보내? 내가 주소를 보냈어요. URL을. google.com slash 뭐 12345라고 하는 주소를 보냈어요. 근데 내가 보내고 나서 보니까 여기가 to 영미 이렇게 써야 되는데 to 영자로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났다 그래갖고 잽싸게 주소에 가가지고 요 내용을 영자로 돼 있는 걸 영미로 바꾸면 되겠죠. 그죠? 이 간접 주소 방식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대신 데이터 저장 공간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지금은 직접 주소 방식을 안 쓰고 거의 다 간접 주소 방식을 씁니다. 주소 방식을. 자, 그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법. 교재 33쪽에 보면 있습니다. 33쪽. 명령어 실행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명령어는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명령어를 불러내요. 그렇겠죠? 불러낸 다음에 그 명령어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그때 동시에 프로그램 카운터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 지금 내가 어디까지 계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요 카운터를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연산자를 불러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명령어하고 연산자하고 두 개를 가지고 명령어를 실행을 해요. 실행한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어딘가에. 그래서 뭐 누상기에 저장한다든가 이렇게 저장을 하겠죠. 명령어 레지스터에 저장한다든가 해서 저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 명령어를 또 인출해서 명령어를 해석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하나 또 증가시키고 또 피연산자가 있으면 인출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 실행하고 결과를 저장하고 다시 명령어를 또 인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명령어 실행 방법입니다. 컴퓨터에 이제 명령어 실행할 때 인출과 실행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인출과 실행이 반복이 되는데 그 인출 실행 사이클은 이렇게 인출하는 걸 인출 사이클이라고 실행하는 걸 실행 사이클이라고 다 끝났다 그러면 종료가 되는데요. 네, 이렇게 세분화된 명령어 사이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인출하고 실행을 계속 반복하는데 인출을 했는데 거기에 주소가 있어. 주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소 있는 부분에서 주소로 가서 실제 주소를 찾아가서 그 주소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요거를 간접 사이클이라 해. 간접. 인출하고 실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간접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럽트 사이클은 뭐냐면, 막 실행하는 도중에 뭐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운영체제가 야, 너 컴퓨터 너무 많이 썼어. 이제 CPU 좀 돌려줘.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스템 호출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중간에 인터럽트 걸리는 인터럽트 사이클. 그래서 이제 명령어 실행 사이클은 인출 사이클, 실행 사이클, 간접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인출 사이클, 그죠?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 그 다음에 간접 사이클, 그다음에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얘기 똑같으니까. 그러면 인출 사이클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같이 한번 보죠. 실제 이렇게. 요거는 뭐죠? 요거는 CPU입니다. CPU. 요거는 CPU. 요거는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CPU하고 메모리를 연결해 주는 게 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버스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주소를 실어 나르는 주소 버스,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데이터 버스, 제어 코드를 실어 나르는 제어 버스가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출 사이클은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버스 사이에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재밌는 게 이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인출 사이클에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은 무엇이냐? 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 문제의 답은 1번으로 해줘야 돼요. 1번이 뭐냐면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된 주소를 프로세스 내부 버스를 이용하여, 이 프로세스 내부 버스, 이 안에는 내부 버스, 이쪽 버스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 버스, 내부 버스야, 내부 버스. 내부 버스를 이용해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다 이동시켜놔요. 네. 우리 제일 먼저 얘기했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00이라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인출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카운트 번호를 어딘가 보관을 해놔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다. 그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짓을 하냐면요. 여기 보면 세 가지나 있네요. 그쵸?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를 주소 버스를 타고 어디 간다? 메모리에 갖다 놓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메모리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가져오는 거. 그쵸? MAR에 지정된 주소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에서 명령어를 인출 후 명령어를 MBR,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게 바로 두 번째 하는 행동이에요. 네? 되셨어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옮겨놓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있는 걸 가져가서 메모리에 가서 가지고 온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옮겨놓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행동. 그러면서 실제 이 제어 장치는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읽도록 제어 신호를 받습니다. 제어 신호. 제어 버스 있죠? 그 제어 버스에 의해서 제어 신호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냐면 다음 명령어를 인출을 하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어 인출 사이클의 두 번째 할 일이 요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BR에 저장된 내용 있죠. MBR에 저장된 내용을 명령어 레지스터에 저장시켜 놓는 게 세 번째 일이에요. 인출 사이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걸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옮기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있는 걸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에 가서 값을 가져와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가져온 다음에 실제 제어 신호를 발생을 시켜서 제어 버스를 이용해서 제어 신호를 가져오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하나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 가져온 거 있죠? 가져온 거를 명령어 레지스터에다 저장해 놓는다. 이게 인출 사이클의 작업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간접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간접 사이클은 뭐 한다 그랬어요? 간접 사이클은 실제 주소에 있는 값들을 가서 버퍼에서 가져와서 계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게 간접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죠? 간접 사이클. 간접 사이클은요, 명령어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 저장해야 하는 내용 있죠? 데이터를, 그거를 다시 주소 레지스터로 먼저 가져오고, 첫 번째는 그래요. IR, 아까 그, 인출 사이클에 의해서 실제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지고 MBR에 가지고 와서 이 MBR에 있는 내용을 명령어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럼 저장해 놓은 걸 가지고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에 옮겨 놓는 거. 그 다음에 명령어 주소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가져가서 메모리에 가서 그걸 가지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거. 이게 두 번째 행동.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명령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을 명령어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게 세 번째. 이런 순서대로 간접 사이클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인터럽트 사이클은 뭐예요? 실행하다가 에러가 난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로 중간에 정지가 되는 걸 인터럽트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인터럽트가 발생하려면요, 어디서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명령어를 막 실행하잖아요.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인터럽트 탁 걸려 들어왔어. 그럼 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얘가 지금 어디를 작업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제일 먼저 어디다 옮겨놔요? 버퍼 레지스터. 버퍼는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버퍼 레지스터에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럽트 주소 루틴. 인터럽트 걸렸을 때 주소 루틴을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을 해요.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렸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트에 저장된 인터럽트 주소 루틴을 MAR에 저장해요.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자, 보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난 이런 작업을 해야 돼. 그런데 다른 CPU는 이런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작업을 막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서 인터럽트가 딱 걸려가지고 요거를 얘한테 넘겨주려고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 프로그램 카운터를 알고 있어요. 얘가 어디까지 했는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PC에 저장한 인터럽트 주소 루틴을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메모리 버퍼 주소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 셀로 이동시켜 놓는 거예요. 메모리로. 이게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터럽트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스탑이 된 거야. 그러면 스탑이 됐을 때 내가 어디까지 작업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메모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그거를 저장한다, 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인터럽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럽트에 대해서. 인터럽트 명령어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명령어예요. 그쵸? 이제 이런 일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한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정견이 일어날 수도 있고, 긴급 요청될 수 있고, 입출력 작업 완료 같은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IRQ라고, 인터럽트 리퀘스트 큐라고 하는, 여기 이 인터럽트 요청 회선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인터럽트를 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요청 회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얘기하는데, 인터럽트 요청 회선은 이렇게 단일 회선이 있고 다중 회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터럽트 요청 회선이 하나인 경우, 그쵸? 하나인 경우 여러 개의 장치가 있을 때 하나로 하게 되면 좀 복잡하겠죠. 근데 장치별로 따로 있으면 하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인터럽트 IRQ가 하나만 있으면은 바로 인터럽트를 걸었을 때 누가 인터럽트 걸는지 모르겠죠, 그쵸?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 아주 신박한,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인터럽트 처리해주는 처리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걸 볼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제 우리 서브루틴 콜 있죠. 서브루틴 콜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여기 프로그램이 이제 서브루틴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무슨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이게 메인 프로그램이고, 여기가 A 프로그램, 여기 B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실행하다가 여기서 A를 호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다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가서 막 실행을 해요. 여기서 B 프로그램을 또 호출을 해.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요? 여기 가서 B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들어오죠. 다시 다 끝나면 돌아오죠. 이렇게 해서 끝내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인터럽트가 딱 걸렸다. 인터럽트가 걸렸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다음 작업을 하는 거죠. 다음 작업을 하고, 또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렸다면 다음 작업을 하고, 여기까지의 정보는 다 보관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보관하고 있다 저장한 다음에 다음 그 내용을 진행하다가 그걸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스택에 넣어놨다가 실제 여기서 작업하고 나서 다른 작업을 하고 그 프로그램 카운터를 가지고 와서 인터럽트 처리 끝나고 나면 다시 그 영역에 있던 걸 가져와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그 인출 사이클, 실행 사이클. 이제 실행 사이클은 얘기를 안 했는데 35쪽 보세요. 실행 사이클은 뭐 사이클이라는 것도 없고 실제 그 왔던 내용들을 바로 처리해 주는 게 실행 사이클이에요. 실행 사이클. 그러니까 뭐 실제 어디서 작업을 해요? 프로세서에서만 작업을 하겠죠. CPU에서만 작업하겠죠. 실행하는데 다시 뭐 메모리에 갔다 오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5쪽에 보면 실행 사이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2장 섹션 2의 컴퓨터 시스템 동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3주차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유틸리티에 해당되는 것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규모 회사가 자신이 만든 제품을 판매용 앱을 개발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소규모 회사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GIF 파일은 1600만 칼라를 지원한다. OX. 이거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 동작 관련해 가지고 명령어 실행 사이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실행 사이클이 있다 그랬죠. 해석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실행 사이클, 인출 사이클 넷 중에 어떤 건지 확인하면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다음 사이클 중 서브루틴 호출 사이클과 비슷한 것은 실행 사이클, 간접 사이클, 인터럽트 사이클, 인출 사이클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터럽트 사이클의 첫 레지스터는 어떤 동작을 할까? 교재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인터럽트 발생 시 운영체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네, 뭘 할까요? 인터럽트 받은 프로세스 상태 저장, 인터럽트 루틴으로 제어 이동, 인터럽트 처리, 인터럽트 발생 쪽으로 복귀. 네. 이거는 뭐 바른 생활만 잘하면 할 수 있겠죠. 바른 생활만. 인출 사이클의 첫 레지스터 동작은 배웠죠?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명령을 읽어 프로세서 CPU로 있죠. CPU로 가져오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실행, 인출, 간접, 인터럽트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은 OP 랜드가 있고 OP 코드가 있다 그랬어요. OP 랜드가 있고 OP 코드가 있는데 세 가지는 OP 코드고 하나는 오퍼랜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퍼랜드의 기능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작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제 설명란에 1번, 2번 쭉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일 하지 마시고 네. 과제 설명란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 어땠나요? 지난주와 이번주 컴퓨터 시스템 소개 챕터 1을 2주 동안 했는데 사실 컴퓨터 시스템 소개만 하면 충분히 한 주로 가능한데 여러분들 레벨 테스트 한 거에 대한 답까지 주다 보니까 조금 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진도 맞춰서 빨리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과제물 잘 작성하시고 잘 모르겠다 그럼 아시죠? 문자, 카톡, 메일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에 봬요. 안녕.